외롭다고 생각하거나 누군가와 함께 있는데도 고독을 느낀 적이 있나요? 누구나 외로울 때를 경험한 적이 있을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누구에게나 외로움 감정이 찾아옵니다. 외로울 때는 정말 불안하고 괴롭고 힘들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젊을 때는 친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친구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먹고 살기 바빠지면서 돈 버느라, 직장 다니느라, 가족 챙기느라 친구와의 관계가 소홀해지게 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도 뜸해지고 아무리 친했던 친구라도 어색해져서 연락하기가 뻘쭘한 상황도 오게 되지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관계가 끊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내 주변의 친구가 사라지고 자식들은 이제 다 컸다고 자기 살 길 찾아 떠나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됩니다. 어쩌면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 친구가 없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꼭 친구가 있어야 외로움이 극복되는 걸까요? 친구를 만나도 뒷담화 얘기들로 오히려 불편하고 돌아오는 길에 찝찝한 마음이 드는 경우가 많으실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나이 먹은 값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나 욕심 많은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자식 자랑만 하는 친구와 시간을 보내면 오히려 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한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최고다 하며 가족과 시간을 보내면서 외로움을 채우려고 했더니 그것도 마음처럼 잘 안 됩니다. 배우자와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말이라도 건네려니 어느덧 훌쩍 커버린 자식들은 너무 바빠 보입니다. 자식이 뭘 좋아하는지 어떤 대화를 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도 쉽지 않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일 텐데 싶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중년 노년에 불쑥 찾아오는 외로움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외로움을 느끼는 원인과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끝까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외로움은 살면서 누구나 느끼는 감정입니다. 무언가 내 편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나만 세상에 덩그러니 놓여 있는 듯한 느낌. 의욕이 나지 않고 오히려 부정적인 생각에 나 스스로를 가두어 버리기도 하는 것이 외로움입니다. 먼저 우리는 어떨 때에 외롭다고 느낄까요? 첫째로 사람이 외로움을 느끼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닫힌 마음이라고 합니다. 상대를 믿지 못하고 항상 의심하거나 경계하며 마음을 열지 못할 때 스스로를 고립해 버립니다. 그래서 솔직하지 못하고 항상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 계산적이 되며 쉽게 사람을 사귀지 못하게 되어 외로움을 더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상처받을까 봐 걱정하여 상처받기 전에 미리 벽을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로 말로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으면서 내 마음을 알아주었으면 하는 기대 심리가 클수록 외로움도 더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항상 사랑받아야 하고 상대가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내가 쉽게 실망하고 좌절하게 합니다. 보살펴 달라거나 옆에 있어 달라거나 사랑을 원할 때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바라는 때는 내 마음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기 쉽습니다. 반대로 자신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을 때 혹은 누군가의 도움이 된다고 할 때 자신에게서 무언가 채워질 때는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에게 먼저 다가가지 않고 오픈하지 않으면서 상대는 항상 내게 다가와주고 이해해 주기를 바랄 때 그 괴리감에 더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나의 행복을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할 때 외로움도 커집니다. 요즘엔 특히 유튜브 등으로 쉽게 다른 사람의 생활을 볼 수 있는데 남들이 올리는 것이 나의 기준이 되어 그런 것들에 휘둘리면 외로움 또한 더 크게 느껴질 겁니다. 항상 남을 부러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마음은 스스로를 더 초라하게 만들고 자존감에 상처를 줍니다. 넷째로 주변 사람과의 사이에 정신적인 관계가 없을 때 외로움이 생깁니다. 외롭다고 느끼는 가장 큰 원인이 사람과 연결이 끊겨 있을 때입니다. 물리적으로 혼자 있을 때의 외로움도 있지만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도 외롭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친구와 잡담을 하고 있어도 혼자라는 느낌이 들 때나 직장의 직원이 아무리 많아도 나를 이해해주고 감정을 주고받는 사람이 없거나 남자 친구랑 있는데 외로움이 드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사람과 같이 있으면 외롭지 않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가까이에 사람이 있는데 외롭다고 느끼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자신을 이해하지 않는다라든가 몰입해서 하는 일이 없거나 자신의 일이 본인과 맞지 않을 때 외로움이 더욱 두드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로움을 느끼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자기 긍정감이 낮고 자기 부정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람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자신이 상대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자기 긍정감이 낮은 사람이나 자기 부정이 강한 사람은 자신이 자신 없는 부분이나 싫어하는 부분을 상대가 알게 되면 날 싫어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여 거리를 좁히기 무서워합니다. 사람과 친해지지 않으면 정신적 유대를 만들기가 어려워지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로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랑받고 싶고 무조건적으로 수용되기 바라는 마음이나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면 다른 사람에게 바라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사람에게서 뭔가를 받고 싶다고 원하면 원할수록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힘들게 됩니다.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감정을 억제하는 버릇이 있기 때문입니다. 엄살을 떨거나 응석 부렸던 경험이 없거나 뭔가 참아버리는 사람은 외롭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외로울 땐 그 감정이 자신 안에 있음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소화되는 것입니다. 외롭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감정은 부끄러워서 남에게는 말할 수 없다라고 넘겨버리면 외로움이 한순간 사라진 것처럼 느끼지만 마음속에는 계속 허전하다는 기분이 남아버립니다. 넷째로 마음이 통하는 이해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본심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거나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거나 하면 외로움은 많이 누그러집니다. 유대감이 깊은 자신만의 이해자가 있는지 없는지에서는 외로움과 고독감을 느끼는데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로 속내를 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서툰 사람도 외롭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본심을 이야기하지 못해서 사람과 거리가 좁혀지지 않고 피상적인 만남만 되어버립니다. 상대와의 사이에 벽이 생겨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거리는 좁혀지지 않기 때문에 함께 있어도 외로움을 느낄 겁니다. 마지막으로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외로움을 이기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수용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외롭다고 느끼는 것은 싫은 감정이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없애고 싶은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라고 생각하고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역효과일 수 있습니다. 외롭다고 느낀다면 먼저 그 감정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신에게 자신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조용히 자신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차분해지고 기분이 맑아집니다. 외로움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만으로 마음이 편해집니다. 심호흡을 하며 명상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둘째는 자신에게 귀를 기울이기입니다. 외로울 때가 오래 지속되거나 외롭다고 자주 느끼거나 할 때는 자신에게 말을 걸어주고 자신을 안아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외로웠다라든가 혼자서 노력해왔네, 훌륭하다고 생각해라고 자신에게 말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팔을 가슴 앞에서 크로스하고 스스로 자신을 껴안거나 쿠션을 가슴 앞에 두고 꽉 포옹해 보거나 하면 누군가에게 포옹된 감각을 스스로 재현할 수 있습니다. 말과 함께하면 더 좋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방법입니다. 시간을 내어 나에게 칭찬해주고 위로해주세요. 그렇게 스스로 나를 안아주세요. 셋째는 사람에게 말하기입니다. 외롭다는 것을 솔직하게 사람에게 말해보면 상당히 마음이 편해질 것입니다.
숨기려고 하면 그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말해보세요. 자신의 기분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말과 내면이 연결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기분이 가벼워집니다. 자신의 기분을 말할 수 있는 상대는 혼자라도 괜찮지만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곳에 있으면 의존처가 분산되므로 한 사람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받아달라고 하는 것보다 상대에게도 여유가 있어 대응할 수 있어서 이해와 공감이 쉬워집니다. 넷째는 좋은 일하기입니다. 외로울 때는 자신의 내면의 의식이 향하고 있으므로 이것을 바깥으로 향해 발산해 봅시다. 자신이 무언가를 하는 쪽이 되면 좋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에게 뭔가 좋은 일을 해보십시오. 간단하게 사람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칭찬하려고 하면 상대의 좋은 곳을 보고 찾아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외로움에 눈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칭찬을 하여 상대가 기뻐해주면 좋은 일을 한 기분이 되어 자기 긍정감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거나 조금 좋은 일을 한다 등 외측의 의식을 향하게 하여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에게 감사를 받아 기분이 좋아지고 외로움이나 자기 혐오도 치유되어 갑니다. 봉사를 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다섯째는 좋아하는 일하기입니다. 자신의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하도록 하세요. 좋아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음악을 듣고 기분을 전환해 보거나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책을 읽고 집중하거나 해도 좋습니다. 자연을 느끼는 것도 좋습니다. 산책하러 가서 녹색을 보거나 만지거나 하는 것만으로도 자연에서 힘을 얻을 수 있고 기분이 맑아집니다. 여섯째는 다른 것에 집중하기입니다. 사람은 혼자 생각하면 부정적인 분노로 향해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로울 때는 그다지 많은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거나 좋아하는 일을 하고 집중하는 등 다른 것에 의식을 돌리면 외로운 것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므로 편해집니다. 운동을 추천합니다. 조금 힘든 운동을 하면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게 되고 끝났을 무렵에는 개운해집니다. 일곱 번째는 잠자기입니다. 사실 자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외로울 때는 외로움을 밤새도록 생각할 것입니다. 어떻게든 생각을 그만하고 빨리 자고 그 외로움을 버리는 것입니다. 외로울 때는 냉정하게 생각할 수 없는 상태가 많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수면 중에는 기억을 정리하거나 하루에 일어난 것에 감정을 정돈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많이 자는 것은 생각 정리를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여덟 번째는 식물 돌보기입니다. 식물을 돌보는 것은 자신이 주는 쪽이므로 외롭다고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식물이 없는 사람이라도 꽃을 사와서 화병에 물을 매일 바꾸어 주는 것만으로도 공허한 마음이 채워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혼자서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면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포함하여 있는 그대로의 나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종교에서 공통적으로 권유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알면 알수록 특색을 살리는 길이 보입니다. 직업 선택, 인간관계, 돈 쓰는 방식을 포함한 삶의 방식 전방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행복에 한 발 더 가까워집니다. 자신의 본래 특색을 살릴 수 있으면 자신감이 생겨서 점점 있는 그대로의 나도 괜찮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고 사람이 빛이 납니다. 아침에 일어나 산책과 운동을 하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스스로를 돌아보며 자신을 칭찬할 것은 칭찬하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며 좀 더 나은 하루하루를 계획해 보세요. 이렇게 성찰을 통해 날마다 내적 자아를 성장시키게 되면 자연스럽게 혼자 있는 것도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면 더 이상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즐기게 됩니다. 사실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은 자신뿐입니다. 자신이 처해진 상황을 잘 파악하고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자기 자신뿐입니다. 10번째는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으면 외롭지 않을 것 같지만 반대로 더 외롭고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타산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고 그 한정된 자원은 꼭 필요한 사람과 어울리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단순히 외롭기 때문에 아무나 만나게 된다면 오히려 당신에게 피해를 주거나 다른 사람으로 인해 인생을 망치게 될 수 있습니다. 나도 상대의 진짜 모습을 받아들이고 상대방도 나의 진짜 모습을 받아들이는 관계야말로 진짜 친구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대와 함께 해야 서로 말없이 가만히 있어도 넉넉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습니다. 자신을 꾸미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하세요. 이것이 소중한 사람에게 시간을 쏟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진정한 친구란 허물없이 대할 수 있고 서로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어야 합니다. 만나면 오히려 더 이질감이 느껴지고 나도 모르게 허세를 부리거나 나 자신을 꾸미게 된다면 그것만큼 피곤한 관계도 없습니다. 집 자랑, 남편 자랑, 아이 자랑, 명품 자랑으로 가득한 관계가 정말 친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친구라면 오히려 없는 게 낫습니다. 친구 없이도 잘 지내는 사람들은 혼자서도 잘 지내는 법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혼자 있는 기쁨을 알게 되면 외롭다는 이유로 나를 힘들게 하는 인간관계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와 만났을 때 그 관계가 너무 힘들다고 느낀다면 성찰의 시간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과 잘 맞을까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아. 난 혼자도 좋아라고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서하기입니다. 독서를 권하는 이유는 책을 많이 읽고 세상의 규칙과 구조를 알수록 마음의 불안이 사라지고 희망이 깃들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불안을 해소하고 벽을 뛰어넘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어휘와 행복감에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어휘가 풍부할수록 행복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책을 읽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책과 함께 있으면 외로울 틈이 없습니다.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지혜가 생기니 점점 행복도가 높아집니다. 외롭다는 느낌은 나의 이야기에 공감해 주지 못하는 사람과 있을 때 더 심하게 느껴집니다. 책을 선택할 때 누구도 내가 싫어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책을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나에게 올바른 지혜를 주는 책이나 나의 아픈 마음을 공감해 주는 책을 고르게 됩니다. 좋은 책은 100명의 친구보다 낫다고 하지요. 외롭다면 책을 읽어보세요. 외로움은 마음의 작용이다. 육체의 작용은 통증이다. 마음 공부를 하는 건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다. 인생을 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습니다.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지요. 여러분, 외로운 감정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억지로 해결하려고 하는 발상이 머리나 마음을 얽히게 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외로움 감정에 잠식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쉽고 효과적인 해결책이라고 합니다. 외롭다고 생각하는 감정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외롭다고 느꼈기 때문에 사람과 연결되고 싶겠지만 외로움을 온전히 느끼고 스스로 극복해낸다면 즐거움과 기쁨이 늘어납니다. 외로운 것은 꼭 나쁜 것이 아니고 언제든 올 수 있는 감정임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노년에 찾아오는 외로움을 씩씩하고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연구소였습니다.